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패턴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3.1에 오시면 이 미래 예측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이 미래 예측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측 기간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예측 기간 중에 또 이 핵심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좀 세운 다음에 자, 이를 기초로 해서 예측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 기업의 성과가 어떤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까지 구체적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우리 5년까지는 최대한 예측을 했었죠. 그죠? 자,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자녀가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년까지는 예측을 해야 되니까 자, 5년까지 예측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무제표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크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는 이 매출액 증가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 그죠? 세 번째는 영업운전 자본 회전율의 역수. 영업 순 고정자산 회전율의 역수, 세후 차입 이자율, 자본구조의 형태로 총 6가지만 예측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T년 말 시점에서 이 T 플러스 1년에 대한 이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년까지는 가야 돼요, 나중에는. 예, 추정 재무제표 작성의 출발점은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 매출액 예측을 먼저 해야 되고, 자, 이로부터 이 손익계산서하고 이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 T 플러스 1년의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절차부터 살펴보면, 자, 1단계에서는 이 매출액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고요. 자, 이 매출액 예측치는 현재 시점의 매출액에다가 자, 산업 내 평균적인 매출액 증가율을 사용해서 매출액 증가율의 예측치를 사용하시면 자, T 플러스 1년도의 매출액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2단계 오시면 이 세우순 영업이익을 예측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세우순 영업이익의 T 플러스 1년도 예측치는 자, 일단 앞에서 우리 예측한 이 T 플러스 1년도의 매출액을 기초로 해서 자,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을 곱해서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 역시 이 과거의 패턴을 좀 확인해 봤더니 평균적인 회계 성향을 보이는 지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 산업 내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자, 3단계에 오시면 이제 세후순 이자 비용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후순 이자 비용은 이 순금융부채에다가 세후 차입 이자율을 곱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후 차입 이자율의 예측치는 자, 앞에서 우리 재물 에버리지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이제 봤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 세후순 이자 비용을 측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 오시면 이 순이익 예측치인데, 즉 이익 예측치죠, 그죠? 자, 이익 예측치 같은 경우는 이 세후순 영업이익에다가 자, 세후순 이자 비용을 차감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예측한 지표들을 가지고 자, 순이익 예측치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T 플러스 1년도 말에 이 추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아래에 제시된 이 5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절차를 따라오시면 이 차변 요소인 이 기말 영업 투하자본과 자, 이 대변 요소인 기말 순재무부채 그리고 기말 자기자본 예측치를 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 차변 요소인 영업운전자본하고 영업순비유동자산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단계입니다. 5단계. 영업운전자본을 예측하는 것인데, 자, 영업운전자본 예측치는 이 매출액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영업운전자본 회전율의 역수죠. 역수를 곱해가지고, 자, 영업운전자본을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단계입니다. 6단계. 영업순비유동자산을 예측하셔야 되는데, 자, 영업순비유동자산의 예측치 역시, 자, 매출액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영업 순비유동 자산의 역수죠. 회전율의 역수죠. 역수를 곱해가지고 영업 순비유동 자산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이 영업운전자본 예측치하고 자, 영업 순비유동 자산 예측치를 합산하게 되면 결국 영업 투하자본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변 요소인 이 순재무부채하고 이 자기자본만 예측하시면 이 추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순재무부채 나누기 영업 투하자본으로 정의되고 있는 이 목표 부채 비율이 있는 경우하고, 그죠? 이 목표 부채 비율이 없는 경우로 이제 구분해서 이 순재무부채와 자기자본을 예측하시면 되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즉,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변하지 않는 비율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 부채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예측하는데 보다 수월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표 부채 비율이 없는 경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일단 이 순배당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순배당을 예측한 다음에, 앞에서 우리 정의했던 이 클래스 서플러스 릴레이션 가정을 통해서 기말 자기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8단계에서 재무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 영업투하자본에다가 자기자본을 빼면 결국 순재무부채가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목표 부채 비율이 없는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자, 목표 부채 비율을 먼저 정해 놓게 되면 간단해지겠죠. 그죠?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에 오시면 이 핵심적 요인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이제 각각의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측의 출발점이고, 자, 이런 이 매출액 증가율을 예측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 과거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을 구해서 이를 단기 매출액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보다 효과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전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 산업 및 기업 전략 분석을 하고 과거 및 현재까지의 매출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매출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이 그 구성 요소들을 직접 예측하고자 한다면 자, 매출원가 및 이 판매 관리비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별도 예측이 좀 필요한데, 자, 그러나 이제 많은 비용 항목들이 이 매출액과 관련되어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방법은 비용 총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라 이 매출액 순 영업이익률을 바로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업운전자본 회전율인데, 자, 예측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영업운전자본이 소요되겠죠. 그죠? 자, 영업운전자본의 크기는 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분석 대상 기업의 영업운전자본 회전율을 예측하고 자, 예상 매출액을 이용해서 이 미래 영업운전자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운전자본 회전율은 기간적으로 크게 또 변동하지 않았었죠. 앞에서 우리 봤을 때. 그래서 이 현재 회전율을 미래 회전율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순 비유동자산 회전율 역시 자, 일반적으로 매출액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때에도 이제 영업운전자본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현재 회전율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고 이 생산기술의 변화나 이 향후 투자 계획을 좀 반영해서 일부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세후 차입 이자율인데, 자, 세후순 이자 비용을 예측할 때 이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결정된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되 자, 신규 부채에 대해서는 이 가치평가 시점에 자, 현행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 비용을 추정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자본 구조에 관한 이 순재무 부채하고 이 자기자본만 예측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자, 이 자본구조에 관한 이 순재무부채, 자기자본을 예측할 때는 우리 앞에서 이 목표 부채 비율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봤었죠. 그죠? 자, 먼저 이 순재무부채 나누기 영업투하자본으로 정의되는 이 목표 부채 비율을 사전에 정하게 되면
자, 쉽게 이 순재무부채하고 자기자본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제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목표 부채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자기자본이 목표 부채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 배당하는 모형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이 순배당의 크기도 이런 이제 자본구조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순배당의 예측치는 우리 클래스 플러스 릴레이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부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먼저 순배당을 예측을 하시고, 이 자기자본을 예측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자기자본 예측치를, 자, 영업투자자본 예측치에서 차감해서 이 순재무부채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순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석 대상 기업의 배당 정책을 좀 검토해서 예측을 하셔야 되고, 순배당이 예측이 되게 되면 이 자기자본은 이제 19-3처럼 이 순증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FCF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FCF도 역시 예측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측정했던 예측치들을 활용하시면, 자, FCF는 그냥 바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FCF 모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표 9-1에 이제 추정 재무제표 작성 절차하고 이 단계별 고려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좀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가지고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종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기말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